안녕하세요. 어바웃 치앙마이입니다. 한 달 320만 원으로 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인생 챕터가 열렸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사교육의 레이스 속에서 살던 한국의 삶을 잠시 멈추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어 만 4살 아이와 함께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도시는 화려하진 않지만 천천히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건 아주 특별한 도전이자 실험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보다 앞서야만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한지 직접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달에 육아수당 320만 원으로 살아보기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절약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소비를 줄인 만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돈이 적게 드는 삶이 정말 더 가난한 삶일까? 아이에게 사교육 대신 더 많은 자연과 대화, 놀이가 주는 힘은 얼마나 클까? 이 도전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안겨주었고, 지금부터 그 솔직한 기록을 하나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출국 전 우리는 꽤 열심히 한 달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은 아니었고 나름 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획을 짰죠. 집 렌트비는 80만원, 차량 렌트비는 40만원, 국제학교비는 월 80만원, 생활비는 하루에 4만원, 한 달이면 120만원. 이렇게 모든 항목을 더한 총 한 달 예산은 320만원. 딱 육아수당 범위 안에서만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금액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치앙마이에 도착해 한 달을 살아본 결과 우리의 지출은 계획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실제 한 달 지출은 총 727만 2,370원.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 무려 407만 원이 초과된 금액이었죠. 예산의 2배를 훌쩍 넘는 결과를 보고 솔직히 저희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며 계획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한 달 주거비로 8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치앙마이는 서울보다 물가도 낮고 집값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충분하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계약한 집은 한국에서 미리 사진만 보고 계약한 곳이었어요. 계약금, 보증금, 월세까지 다 낸 뒤라 이제 좀 정착하겠다는 안도감이 들던 찰나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비가 오면 콸콸콸 바닥이 다 젖고 매트리스까지 눅눅해졌죠. 수건이며 양동이까지 동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한 달 만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정말 아쉽고 속상했지만 다행히 집주인과 콘도 오피스 측에서 상황을 이해해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옮긴 집은 훨씬 더 넓고 깨끗하고 만족스러웠고 월세도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기존 2만 바트에서 새로운 집은 19,000바트. 퀄리티는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간 뜻밖의 반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사를 2번 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줄줄이 추가됐고 한 달 주거 관련 총 지출은 264만 8,874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는 보증금 2개월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집을 나올 때 돌려받을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 확실히 배운 건 해외에서 집을 사진만 보고 계약하는 건 정말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사진이 멀쩡해 보여도 직접 살아보기 전엔 모르는 변수들이 꼭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거비만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초과해버렸고 한 달 320만원 살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은 78만 9,103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세운 계획은 차량 렌트비로 40만원 정도, 지금 실제 지출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셈이죠. 예산을 초과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 렌트비 외에도 보증금, 주유비, 주차비 같은 실제 생활에선 빠질 수 없는 내용들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중 보증금 21만 4,160원은 차량 반납 시 돌려받을 예정인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순수한 소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장 한 달 예산에서는 분명히 지출로 체감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예산을 크게 넘기게 만든 건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운영비들, 즉 주유비와 주차비였습니다. 주유만 해도 3번에 걸쳐 총 14만 원 넘게 들었고 주차비는 자잘하지만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었죠. 결국 차만 있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차를 굴리는 데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된 셈이죠.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완전한 빈집에 들어왔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침구도 없고 수건도 프라이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만 있는 집이었어요. 특히 가장 시급했던 건 매트리스였습니다. 기존 집에 있던 침대는 너무 딱딱해서 한번 누워보곤 이건 도저히 못 자겠다 싶었죠. 결국 홈프로와 메가홈을 오가며 매트리스 토퍼와 침구 세트, 베개, 커버까지 잘 자기 위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큰맘 먹고 몽땅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천장누수로 이사를 하게 됐고 새로 옮긴 집엔 훨씬 더 푹신한 매트리스와 깔끔한 침구가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 산 침구와 토퍼는 사실상 쓸 일이 없어졌죠. 너무 아까웠지만 집만 차지하는 상황이라 결국 중고로 반값에 팔았습니다. 그 외에도 집을 꾸미기 위해 청소도구, 생활용품, 아이 보냉백까지 하나하나 다 구입하다 보니 초기 정착비로만 총 146만 5,750원을 쓰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었고 당장 눈앞에서 예산 초과였지만 돌이켜보면 이건 단순히 장을 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갈 공간을 집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이중 지출, 빈집에서부터 시작한 완전한 세팅,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후회와 배움까지. 해외살이는 정말 짐 싸는 순간부터 배움이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이런 지출 대부분은 정착 비용이었다는 점이에요. 한번 사두면 오래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이 항목에서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 가지 변수와 마주했습니다. 국제학교가 방학 중이라서 아이가 2주 동안 등교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싶었지만 막상 낯선 환경에서 아무 친구도 갈 곳도 없는 아이를 보니 집에만 두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매일 아이와 나갈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키즈카페, 아트체험, 아이스크림 만들기, 블록방, 수영장. 하루에 한두 곳은 꼭 들렀고 그때 사용한 체험비만 43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영복, 물안경, 장난감, 책, 보냉백, 학습 재료까지 아이 물품도 모두 새로 마련해야 했죠. 이렇게 처음 2주간 아이에게 들어간 지출은 총 66만 5,492원. 모두 예산에 없던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고 그래서 더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아이가 새로운 환경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응 비용이었습니다. 예산은 초과했지만 그만큼 아이의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학교 등교가 시작되면서 매일 키즈카페나 체험 공간에 나가야 했던 시기는 끝났고 이 항목의 지출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한편으론 학교 수업과 함께 시작된 수영 강습, 체조학원 같은 고정 지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초기보다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소비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소비 구조로 바뀔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 다음 달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보는 것이 무척 기대됩니다.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이 식비로 지출한 총액은 139만 7,072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하루 4만원 생활비, 한 달 120만원 예산을 식비 하나만으로 이미 초과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외식도 자주 했고 커피나 간식처럼 자잘하지만 자주 반복되는 소비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소고기집 29,000원, 피자 배달 23,000원, 카오소이 전문점 35,000원. 그 외에 대부분 한 끼 5,000원에서 8,000원 수준의 로컬 음식으로 조절했습니다. 장보기도 꾸준히 했습니다. 빅시마트 대형 장보기 82,000원, 마크로에서 고기 야채 대량 구매 79,000원, 탑스에서 장보기 56,000원,
이런 장보기를 3-4번 했고 한 번 장보면 일주일 이상 써서 비용 대비 효율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사 먹었던 커피나 무빙, 망고 같은 길거리 간식들도 생각보다 지출이 컸습니다. 커피만 따로 계산해도 한 달에 12만 원이 넘었고 그 외에 간식들도 자주 사 먹다 보니 누적되면 꽤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주 사 먹던 커피는 원두로 사서 집에서 내려 먹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식비는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항목이자 이제부터 가장 조절해 나가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는 장보기 패턴도 더 고정되고 외식 횟수도 줄어들 예정이라 조금 더 안정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한 달 살이에 빠질 수 없는 소소한 지출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항목에 사용한 금액은 총 30만 6,079원. 헬스장 등록과 가끔 가는 골프 연습장, 태국이라 가능한 저렴한 마사지, 모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지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용들은 예산 계획에 꼭 들어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꽤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희 가족의 첫 달 실제 지출 총액은 727만 2,370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목표했던 320만원보다 무려 407만원 이상 초과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 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모두가 단순한 생활비 초과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지출하면 끝나는 일회성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렌트비 보증금으로 약 150만원, 정착 초기 세팅 비용으로 약 146만원, 아이의 키즈카페, 아트 등 여가 비용으로 약 66만원, 여기에 국제학교 유니폼, 친구료 등 초기 관련 비용으로 약 21만원. 이러한 비용들은 다음 달부터는 거의 들지 않거나 일부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 성격의 지출이었죠. 그래서 이 지출을 전체 지출에서 빼고 나면 실제 소비성 지출은 약 344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르시불로 낸 국제학교 등록비를 한 달 평균 낸 약 80만원을 더하면 고정비와 초기 세팅을 제외하고 실제 생활비는 442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목표했던 320만원과 비교하면 약 122만원 초과된 금액이었고 생각보다 큰 차이를 실감하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았어요.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서 식비가 크게 증가했고 하루 24시간 가까이 가동한 에어컨으로 전기세 부담이 상당했으며 한식을 포기하지 못해 각종 조미료 구입에 초기 비용이 들었고 애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유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여가생활 활동을 과소평가했던 점도 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3주 만에 이사로 이중 지출도 생겼죠. 결과적으로 이번 첫 달은 단순히 예산을 넘긴 실수의 시간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생기는지를 몸으로 겪으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배움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소비 구조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예산을 지키는 삶이 진짜 가능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바웃 치앙마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